서울 아파트 시장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 1편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법론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좀 설명을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, 사실 이 슈퍼사이클 판별은 제가 했던 제가 지금 뭐 리서치 이쪽에서 한 20년 넘게 있습니다만은 근래에 가장 솔직히 자랑스러운 연구 중에 하나예요. 그 말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주택 가격 지수를 1단위로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한 겁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축복이라고 보고요. 본 반복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제자인 김진석 박사하고 제가 공조했던 2023년 논문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논문 제목은 Study on the Machine Learning Based Apartment Price Index고요. 그리고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김진석 박사가 올해 제 연구실에서 박사를 취득했습니다. 따라서 그 두 논문들을 읽으시면은 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론이 머신러닝으로 가격 지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. 많은데 크게 이제 우리가 했던 방법론이 두 개인데요. 디시전 트리 방법론을 썼어요. 디시전 트리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스테이블하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거 말고 ANN 방법론을 쓰는 경우에 이게 굉장히 스무스해집니다.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보여주는 어떤 결과가 좀 다른 거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앙상블이라는 걸 해요. 두 개를 합칩니다. 합쳐서 새로운 그 가격 지수를 만들었어요. 근데 그게 기존에 있는 가격 지수들, 예를 들어서 계량 경제 기법으로 만든 가격 지수가 많거든요. 지금 대부분의 그 연구원에서 나온 것들이 계량 경제 기법으로 만든 것인데 그 인덱스가 갖고 있는 단점을 굉장히 확실하게 극복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1단위 주단위 가격 지수를 만들었다는 건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연구 결과고요. 그 다음에는 단기와 장기 이 이동 평균선을 만들었다는 거, 제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. 산술적으로 엑셀이 있으면 산술 평균 내버리면 알 수 있는 것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에서의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게 역사적인 흐름에서 변곡점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발견인 겁니다. 즉 가격 지수, 1단위 가격 지수를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머신러닝이 알려준 축복인 거고요. 부동산 가격의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 사실은 계산하는 건 쉬워요. 다만 이거를 하기 그 전 단계의 머신러닝 기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만 단기와 장기 이동 평균선을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쉽더라도 이 분석 결과가 부동산에서의 변곡점을 정확히 맞췄다고 하면은 이건 역시 대단한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우리가 2006년부터 봤을 때 여러 번 슈퍼 사이클을 경험을 해요. 단기가 장기를 뚫는 골든 사이클도 있고 단기가 장기를 내려꽂는 그 데드 크로스도 있습니다. 네, 이거를 우리가 영상별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게요. 지금 2008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서울 아파트 시장 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하락세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걸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거죠. 그런데 이때 기준금리가 5%였어요. 그걸 2%로 내리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2010년까지 가격이 상승합니다. 그때도 골든 크로스가 일시적이면 나온 걸 알 수가 있고, 그러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락기가 되는데 그때도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본 방법론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2013년 3월부터 시장이 회복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107개월간 상승세가 이어져요.
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2013년 3월에 단기가 장기를 뚫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했다고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2016년 이후예요. 즉 지금도 똑같습니다. 제가 슈퍼 사이클 진입을 하고 골든 크로스를 뚫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급격한 상승을 말씀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. 우리가 2013년부터 107개월간의 상승이라는 거는 상승기의 슈퍼 사이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2013년 3월부터 가격이 급등했냐가 절대 아닌 겁니다. 따라서 지금도 그 가능성은 존재를 하고요. 즉 상승기에 들어선 건 맞으나 다만 이게 급등일 가능성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겁니다.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강남구, 서울 전체 그리고 노원구를 봤을 때 강남구가 상승을 주도했던 패턴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2022년 초에 우리가 다 경험했던 어마어마한 폭락이 일어나면서 그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요. 따라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종합을 하면은 본 방법론으로 2008년에 하락, 데드크로스가 잡히고요. 그리고 2010년에 하락, 데드크로스가 한 번 더 잡힙니다. 그리고 2013년에 상승, 골든크로스가 잡히고 2022년에 하락, 데드크로스 잡히고 드디어 올 초에 2024년 2분기죠. 그때 골든크로스가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. 따라서 이게 변곡점을 본방문론이 어느 정도 마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도 이 슈퍼 사이클 시작이 아마 틀리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. 마찬가지로 2013년과 동일하게 강남구부터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부분들은 아마 이 방법론이 어느 정도 맥센스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그 본 영상에서는 제가 단기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전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이게 단기간의 급등이 나타날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. 장기간의 상승장의 시작이 반드시 단기간의 급등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마켓을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